자, 오늘 이 시간에는 송나라 때 고려의 사신들이 머물렀던 이 고려사관이라고 하는 곳과 그리고 지금 중국의 지명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려의 흔적 그리고 고려청자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사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의 연해 지역인 이 저장성이라는 곳에는 이 닝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닝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영파라고 우리가 한자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닝보는 오늘날 세계적인 화물 처리량을 자랑하는 이 대표적인 국제 무역항입니다. 자, 이 닝보는 지금도 이 항구 도시로서 매우 유명하지만 과거에도 이 국제적인 교역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주요 국제 무역항 중 한 곳이었습니다. 당나라 시절에는 이 신라와 일본 그리고 동남아의 배가 이곳을 자주 왕래했고 또 해상무역을 관할하던 이 관청인 시박사라고 하는 이 관청도 닝보에 설치가 되었죠. 송나라 이후에는 이 원나라 때까지 이 고려의 무역선이 드나들었고 또한 일본의 승려들이 이곳으로 유학을 오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닝보에는 고려와 관련 있는 장소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려사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송나라 때는 고려의 사신들이 머물렀던 그런 장소입니다. 자, 송나라 역시 이 고려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려를 극진하게 대하였는데요. 그러다가 보니 이 고려에서는 송나라 사신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려 사신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 송나라에는 고려 사신들이 묵을 수 있도록 고려정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게 되는데요. 처음 이 고려정은 당시 북송의 수도였던 카이펑과 가까운 이 산동의 덩저우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덩저우는 한반도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고려 사신들은 이 덩저우에 상륙해서 육로를 통해 송나라의 수도인 카이펑까지 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둥반도는 당시 요나라와도 매우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로를 이탈할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요나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었고 이에 고려는 사신들의 경로를 지금의 닝보인 당시 밍저우로 교체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1084년 송나라는 밍저우에 고려정을 짓게 되죠. 자, 이후 고려정은 이 밍저우에서 수도 카이펑까지 가는 길목의 여러 도시에 세워지게 되고요. 1117년에는 이 송나라 황제 휘종이 밍저우 태소에게 칙령을 내려서 고려 사신의 왕래와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는 이 고려사라고 하는 관청의 설치와 그리고 고려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영빈관이죠. 그래서 고려사관이라고 하는 고려 사신만을 위한 이 또 기관을 짓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송나라는 고려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고려 사신에 대한 송나라의 대우가 더욱 후해지자 이 송나라에 파견되었던 고려 사신의 수는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이 송나라에서도 이들을 접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한때 그 정도가 심해서 이 북송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관료였던 이 소동파가 고려 사신을 접대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 조정에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송나라 조정은 고려 사신을 크게 환대하였다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도 송나라 황제는 오히려 고려 사신의 지위를 국신사, 즉 송나라와 대등한 관계의 사신으로 승격을 해서 오히려 예우를 높여주었습니다. 자, 현재 닝보시 이 월호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월호공원 내에 있는 고려사관은 고려사관이 있던 터에 새로 복원해서 지은 것이지만 이 고려와 송나라의 교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려사관은 송나라가 고려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에 남아있는 고려의 지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 이 신라와 당나라 교류의 흔적으로 이 신라인이 많이 거주하였던 지역의
신라소, 그리고 신라방, 신라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또 현재 푸젠성 이 취안저우에 남아있는 신라촌이라는 곳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신라촌과 마찬가지로 현재 중국에는 이 고려라는 이름이 들어간 지명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착이라든가 고려촌, 고려산, 고려묘 이런 지명들인데요. 이들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상세히 조사 그리고 연구했던 이 취안저우 해외교통사 박물관의 이 예언디엔이라고 하는 연구위원은 이 고려가 들어간 이들 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고려와 이 지명들이 관련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특정 성씨의 족보와 그리고 지역의 사료 그리고 구당서와 같은 사서 이런 자료의 내용과 그리고 해당 지역민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추정해 보면 이 지역들은 과거 고려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이는 고려와 송나라의 교류의 흔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이 장쑤성 난징시 이 푸커우라는 곳에 고려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고려촌과 관련하여서 원나라 말기에 당시 고려군의 일부가 이 지역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 원나라 말기에 이 장사성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을 때 이 원나라 조정의 요청으로 고려의 군대가 이 난을 진압하는 데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고려군의 일부가 이 푸커우의 고려촌과 그리고 여러 곳을 점령을 하였고 이때 고려군의 일부가 또 고려촌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이유에서죠. 이 신라와 당의 교류가 확대되고 또 제당 신라인 사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 신라가 들어간 지명이 생겨난 것을 고려하게 된다면 이 고려가 들어간 이들 지명 또한 당시 고려와 그리고 송나라의 교류의 흔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